안녕하십니까? 현장에서 배우는 부동산, 건축부동산 컨설팅의 원삼 아저씨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현업에서 뛰고 계신 공인중개사 대표님들, 그리고 이미 부동산 실무 경험이 있으신 예비 건축주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요즘 정말 어렵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해결책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개사 대표님들, 수익형 건물 브리핑할 때 예전처럼 말이 쉽게 안 나오시죠? 건축주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은 샀는데 막상 가설계 넣고 공사비 받아보면 숨이 턱 막힙니다. 왜냐? 지금은 건축비가 너무 올랐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기준으로도 평당 660만원, 700만원, 많게는 740만원을 넘어갑니다. 거기에 금리는 아직 높고 자금 조달 비용도 부담스럽고 매수자들은 더 똑똑해졌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융자 끼고 대충 박스형 건물 하나 올려서 통임대 맞추고 좋은 값에 엑시트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토지 매입 전부터 수익이 나는 구조를 설계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오늘은 제가 건축 실무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 폭등한 건축비 시대에 어떻게 공실률 0%에 가깝게 만들고 어떻게 수익률을 방어하는지 수익형 토지 설계의 핵심 비밀 3가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비밀, 수익률의 시작은 외관이 아니라 주차장과 면적 설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계 도면을 받으면 제일 먼저 뭘 보십니까? 촉감도 봅니다. 외관 봅니다. 멋있다, 세련됐다, 눈에 띈다. 그런데 수익형 건물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봐야 할 것은 주차 대수, 그리고 전용 면적 쪼개기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공동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기숙사형 상품을 기획할 때는 면적에 따라 필요한 주차 대수가 달라집니다. 그 말은 곧 전용 면적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호실수가 달라지고 1층을 얼마나 살릴 수 있느냐가 달라지고 결국 평생 임대 수익 구조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원룸 하나 더 넣겠다고 무리하게 가다가 주차 한 면이 더 필요해지는 순간 가장 임대료가 비싼 1층 상가 면적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건물을 짓기도 전에 캡레이트가 무너집니다. 수익형 건물은 예쁘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한 평 한 평이 월세를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계산하면서 설계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수익형 토지는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토지 위에 현금 흐름을 설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가설계 단계에서부터 호실수, 전용 면적, 주차 대수, 1층 수익 공간 방어, 이 4가지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건물은 올라가도 수익은 안 올라갑니다. 두 번째 비밀, 미친 건축비를 잡으려면 설계부터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는 건축비를 공사 단계에서 잡으려고 하면 늦습니다. 이미 늦습니다. 건축비는 설계 초기 단계에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쓸데없이 튀어나온 돌출부, 과도한 외벽 곡선, 멋으로 넣은 캔틸레버, 불필요한 마감 고급화, 이런 것들이 전부 공사비를 수직으로 끌어올리는 주범입니다. 수익형 건축은 화려한 작품이 아닙니다. 철저히 숫자로 검증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형 건축일수록 단순하고 직선적이고 시공성이 좋고 유지관리비까지 줄일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가치공학 V입니다. 쉽게 말하면 똑같은 기능을 하면서도 공사비는 더 적게 들어가는 구조를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장재 하나를 선택할 때도 디자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공성, 내구성, 유지관리,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요즘은 기존 방식보다 공사기간을 줄이고 철거비와 폐기물 비용까지 아낄 수 있는 실무형 공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도면 단계에서 반영해야 건축비를 10%, 20% 경우에 따라 그 이상까지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대의 수익률을 지키는 건축주는 공사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면에서 거품을 먼저 빼는 사람입니다. 설계가 곧 돈입니다. 3. 세 번째 비밀, 공실률 0%는 기도가 아니라 수요를 정확히 찌르는 기획입니다. 공실이 없는 건물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누가 들어올 건지, 왜 들어올 건지, 얼마까지 낼 건지, 그 사람이 언제까지 머물지를 계산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을 보십시오. 원삼 SK하이닉스 쪽, 이동남사 삼성 국가산단 쪽, 이 주변은 앞으로 근로자, 협력업체 직원, 현장 인력, 관련 종사자 수요가 계속 움직일 지역입니다. 이 말은 곧 기숙사형 상품, 다중주택, 근로자 숙소, 소형 상가, 식당, 편의 기능, 이런 것들의 실수요가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그냥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핀셋으로 겨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들어오나가 아니라 어떤 직군이 몇 명 단위로 어떤 생활 패턴으로 움직이나, 이걸 봐야 합니다. 그래야 방 크기도 맞고 공용 공간도 맞고 주차도 맞고 식당이나 편의시설 배치도 맞습니다. 이렇게 가야 공실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출구 전략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특히 법인 투자로 가는 경우에는 나중에 매각할 때 건물 부분, 토지 부분, 세금 처리,
부가가치세 문제, 계산서 발행 구조까지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착공 전부터 매각까지 보고 들어가야 진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형 부동산은 건축 설계 따로, 세무 따로, 임대 따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의 마스터 플랜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결론, 대표님들, 건축주 여러분, 이제는 엑셀에 대충 숫자 넣고 수익률 이 정도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희망 고문으로는 투자자도 못 설득하고 매수자도 못 설득하고 은행도 못 설득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토지 매입 전부터 시작되는 정밀한 가설계, 주차와 면적의 수익률 검토, VE 기반의 공사비 절감 구조, 수요 타겟팅, 그리고 세무와 엑시트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실전형 마스터 플랜입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 토지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수익형 건축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고객에게 제대로 된 브리핑을 해야 하는 중개사 대표님들께서는 이제 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숫자로 검토하고 도면으로 검증하고 현장 논리로 밀어붙여야 합니다. 수익형 토지 설계와 건축비 방어 전략, 임대 수익 구조 설계까지 제대로 된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자이젠 건축부동산 컨설팅으로 연락 주십시오. 원삼 아저씨가 뜬구름 잡는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 검증된 숫자와 실무로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현장의 날 것 그대로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배우는 부동산 원삼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